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인베스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바쁜 것도 있었고 좀 사실 베트남 주식을 좀 묵혀둔 부분도 있었고 또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장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글쎄요, 듣기 좋은 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한동안 방송을 좀 쉬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립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죠 그동안. 특히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주식시장이, 베트남을 포함해서 많은 주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이번에 그쵸, 한 터진지 이제 1년 반 넘어가지 않나요 지금? 최초로 터진지. 그래서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글쎄요, 저는 이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간다고 하고, 내년까지 가고 내년 말에나 백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백신이 나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물론 가짜라는 논란들이 많지만 러시아나 각국에서, 세계 각국, 러시아에서 먼저 퍼뜨리긴 했지만 물론 소문이 좋지 않아서, 물론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의 백신을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거를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크니까 확산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러시아 백신이라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러시아 백신이 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의 모더나가 한 3만원에서 4만원, 3에서 5만원 정도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러시아 백신은 그 절반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도 싸고 먼저 나온 것도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우선 계약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입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백신 개발이, 본격적인 개발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백신이 변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각국의 어떤 사활을 걸고 지금 경쟁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력에 비춰보면, 제 생각에는 빠르면 한 11월에서 한 12월, 10월, 11월, 12월 정도에는 백신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관광이나 이런 거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아마 국제 공인 백신 접종 확인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백신에 대한 그런 접종이 점점 확산되면서, 그런 세계 각국에 여행을 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 같은 것들, 혹은 여권에 삽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 증명서를 배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권, 그러니까 국제 여권 상에, 시스템 상에 이 사람은 백신 접종을 이미 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 출입국 그런 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된다면은 보다 더 간편하겠죠.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게 멀지 않았을 것 같고, 한 내년 초나 올해 말에는 그게 시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침체되었던 그런 주식시장들이 화랑을 되찾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화랑을 되찾는다는 의미는 모든 주식시장이 다시 더 추가로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심한 타격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부상하지 못한 주식들 있죠. 그런 주식, 그런 나라의 주식, 국가에 크게 보면은 분야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봐서 이런 국가에 국한돼서 바라봐야 된다고 전 봐요. 그 타격을 입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별로 그 어떤 산업 형태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격을 받는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제조,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떤 수요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코로나 백신 소식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이라든지 지금 뭐 2200, 24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한 2200, 300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추세가, 그런 추세는 어떤 제가 볼 때 한국 주식은 다른 것도 이유가 다른 건 없고 아무래도 그 내부적인 그 넘치는 유동성, 현금 유동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금리에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유동자금들, 그러니까 갈 곳을 잃은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어떤 누가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동학개미 운동 같은 뭐 동학개미 운동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학살로 끝이 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증시는 그런 백신 개발에 어떤 붐업되는 주식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품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넘치는 유동성은 뭐다? 그런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외국으로 그 현금이 나갈 수가,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겠지만 투자라든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투자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만 해도 해외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뭐 이래야지 좀 더 안심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해서 발이 묶였던 그런 돈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백신 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백신 개발이 되면 국내 증시가, 한국 증시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 즉 거품이 꺼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좀 예외적인 게, 미국 증시는 지금 주도주가 대부분 어떤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어떤 혁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강세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다거나, 그리고 약세를 보였던 미국 장에서 나스닥이나 다우에서 약세를 보였던 그런 주들이 그러니까 생산에 기반을 둔 구조도 그 미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뭐 에너지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되고, 그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던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거품이 약간 사그라드는 경향이 있더라도 미국 전체적인 증시로 봤을 때는 호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징후로 보였던 특히나 뭐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의 주도주하면 뭐 삼성전자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쭉 지금까지 봤는데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올해 말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게 상당히 그 위협적인 경쟁 요소들이 되게 많고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 운동에 뭐 동학 3조 운동이다,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삼성전자만 사면 무조건 안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일리는 반은 맞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주식 자체가 무거워요. 주식이 무거우니까 이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쉽게 떨어지지 못합니다. 대신에 쉽게 오르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이 기술로 먹고 사는 어떤 뭐 초격차라고들 많이 플래카드를 걸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국내적인 측면도 그렇고 대외적인 측면도 그렇고 내부의 어떤 혼란과 그리고 외부적인 위험 요소들이 저는 산재에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좋은 요소보다는 좋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물론 테슬라나 뭐 다른 IT나 이런 기술주처럼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추월당할 수 있는 요소도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 부분에서요. 그래서 국내 주식은 좀 우울할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고 나서.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요즘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신문을 다 신빙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밌는 뉴스 기사를 좀 언급해 드리자면은, 곧버스가 요즘 많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곧버스. 그래서 뭐 떨어질 걸 이제 노려내줬다, 개미들이. 그래서 떨어질 걸 예상하고 무조건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곧버스에 투자해서 내릴 때와 오를 때를 적절하게 타이밍 맞춰서 치고 빠지겠다라는 그런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제 주변 지인분들은 그래요. 지금 거의 한국 주식 시장은 투기판이라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고 투기판 같아서 솔직히 투자에 엄두를 못 내겠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거보다는 뭐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울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 백신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베트남은 그동안 솔직히 그 코로나 사태 중간에 방역을 물론 잘했지만 내수 경기로 이제 하고는 있지만, 경기 자체 볼륨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 작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국가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많은 반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반등을 토대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많이 내려갔었고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주식들이 그때는 빚을 볼 거고, 유달리 거품이라고 그리고 투기판 같았던 그런 주식장, 예를 들어서 한국장 혹은 약간은 테슬라라든지 어떤 큰 기술주들, 이런 기술주들이 거품을 하고 생각했던 주들이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산업, 이거는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산업 기반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잠재력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주식에 저는 테슬라 같은 거는 더 오를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중간에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뭐 그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때 코로나 기간 중에 오르지 못했던 주식들이 그 기간에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결과 조건은 지수가 다우나 나스닥이 오를 것이다, 백신 개발 이후에도. 그래서 긍정적, 그리고 베트남도 긍정적, 한국은 부정적.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지금 많이 고통스럽고, 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사실 이 기간 중에는 그렇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좀 크게 보시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힘든 시절이시겠지만 좀 크게 보시고 좀 견디시면은 백신 개발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다시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다시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구독을 계속 해주시고 그죠? 제가 방송을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방송을 안 한 지 벌써 한 이제 거의 1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많은 분들도 구독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베트남에 과연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베트남을 아무래도 중국 다음에 생산기지고, 또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베트남이 뜰 것이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베트남이 다시 빛을 볼 것이다 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독을 계속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베트남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가끔씩 이제 그런 구독자분들을 가끔씩 이제 봤는데,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이제 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좀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저를 계속 다시 유튜브 세계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봐서라도 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 또 계속적으로 예전처럼 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꾸준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